자, 우리가 그러면 중세 국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중세 국어를 왜 배울까? 왜 배울까 이거? 중세 국어. 국어가 뭐예요? 중세 국어 뭘까? 중세 국어. 중세 국어. 국어인데 중세 시대. 옛날 말. 옛날 말 배워서 뭐 하냐? 오, 잠깐만. 민찬이? 왜 배울까? 중세 국어. 이 옛날 언어 같은 거를 응. 해독함으로써 이제 문화재 같은 거 해독하고. 맞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그 옛날 말을 알면은 옛날에 그 삶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국어 관점에서 보면요, 이 중세 국어는요, 꼭 현대어에서 현대 국어와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생겨요. 그냥 옛날 말만 알아서 뭐해, 그치? 아, 얘가 옛날 말이 이랬는데 현대 국어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 그럼 자, 현대국어의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현대국어에서도 우리 의문 파트 있지? 의문의 변동, 의문 체계, 의문, 그리고 단어, 어휘, 하나 더 문법. 우리 현대국어에서 문법 요소 쭉 기억나니? 종결표현, 높임법, 시간 다 기억나니? 몇 가지만 써볼까? 종결, 그리고 높임, 시간. 요 정도. 뭐 피동사동도 있지만. 그 피동사동, 부정, 인용. 그죠? 요 정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그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얘기를 어디다 넣나 한번 볼까?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얘기를 아마 못 넣나? 87페이지구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얘기는 87페이지인데 여기다 쓸 거예요. 100페이지다 쓸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중세 국어라고 하는 요 시기는요. 중세 시기는 중세 국어의 관점으로 중세를 따져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만들어진 나라는 언제니? 옛날에 만들어진 나라. 제일 처음에. 고조선. 그리고 삼국시대가 있으면서 어느 나라가 통일해? 고려. 통일신라. 쉽지 않아? 자, 요 시기를 우리는 고대 시기라고 해요. 고대. 아주 옛날이라는 거지. 통일신라의 수도는 어디? 오 마이 갓. 오, 기억이 들어간 건 맞아. 경주. 그래, 경주. 야, 한국사 안 했어? 1학기 때? 했잖아. 아, 그랬니? 미안해. 그리고 경민은 했지? 했지? 자, 경주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어? 밑에. 그래, 남쪽. 경상도. 야, 그렇게 퉁치면 어떻게 해? 야, 맞아. 밑에 맞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야, 경상도 말이 이때는 뭐야? 표준어야. 그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남쪽. 자, 그럼 통일신라 다음에 뭐 이제 후삼국 시대 다음에 누가 통일했어? 고려. 자, 그러면은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죠? 그럼 여기는 어디에 있어? 북쪽? 아니야, 북쪽이라고 하면 안 돼. 좀 이쪽에서. 자, 여기 남쪽이었고 중간이지? 중부지역이에요. 중부지역. 그러면 자, 이때 경상도 말이 표준어였다가 중부지역은 우리 지금 사는 요 경기도 지역일 거예요. 경기도 말이 요 말이 표준어가 돼요. 그럼 언어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때부터 중세국어예요. 언어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요? 야, 고려가 건국이 됐네. 그 다음에는 무슨 나라 건국됐어? 조선. 그럼 조선에서 딱 잘라줘야 될까? 왜? 조선의 수도는 어디야? 한양이지. 한양은 어디야? 중부야, 남부야, 북부야? 중부지. 그러면 언어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얘도 여전히 경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세국어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자, 근데 조선시대가 이어지다가 우리 조선시대 때 아주 큰 전쟁들이 일어나죠. 임진왜란과
명자오라.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기준으로 여기서 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부터를 근대 국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중세 국어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려의 건국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 초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언어의 변화에서는 큰 작용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나 자, 이 중세 국어를 우리는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요쯤에서 나눌 수 있겠다. 왜? 앞부분에는 이게 없었고 뒷부분에는 이게 있어서 그래. 그렇죠.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글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중세국어를요,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국어는요, 요 후기 중세국어, 훈민정음의 요 시기를 의미해요. 한자 배울 일 없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중세국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됐니? 시기별로 나라의 건국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끼쳤지만 언어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훈민정음 창제하신 분은 누구? 세종대왕, 그치? 세종대왕 언제 만들었을까? 훈민정음 창제. 1400 또. 아우, 너무 많이 갔다. 43년. 1400, 맞아. 4라고 얘기했고 3이라고 얘기했지? 합쳐줄게. 43년. 이게 창제. 근데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포라고 하거든요. 1446년 반포예요. 반포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제 한글 써라. 자, 요 시기를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요 시기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글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쓰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겠지. 그래서 요 시기 사이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그 테스트한 책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들어봤니? 용용이 나르샤. 혹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메세. 그게 다 용비어천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책을 지으면서 테스트를 하게 돼요. 또 훈민정음 창제는요, 요 훈민정음이라는 이 말이 첫 번째는요, 글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한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책도 있어요. 훈민정음 책, 해례본, 언해본. 제가 요 책은 다음 주에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나 소장하고 있어요. 복사본을. 일단 그 훈민정음에 관해서 요 중세국어에 관해서는 제가 꼭 밝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이 중세국어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에요. 진짜 국어에 진심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난 중세국어야. 오타쿠야. 오타쿠야. 아마 요 서울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의정부 안에서는 아마 중세국어 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진짜로. 계속 연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국어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중세국어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난 복수 전공했거든. 자,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해보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우리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쵸? 자음에 대한 글자, 그리고 모음에 대한 글자. 자음의 글자를 우린 초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초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 그치, 첫머리에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에 자음 글자를 만들어요. 그럼 자음 글자를 우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말의 두 글자 우리 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성은요, 상형자가 있어요. 그럼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단어를 우리 이거 뭘 본떠서 만들었는지 좀 외워줘야 돼. 그래서 5개를 얘기할게요. 아, 설, 순, 치, 후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일단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외워야 돼. 아설순치후, 아설순치후 그냥 외워. 미안해. 5개만 외워. 근데 얘에 대해서 이 글자가 뭔지는 이해를 하면 좋아요. 아니, 꼭 이해해야 돼. 자, 혹시 추측되는 글자 있니? 치는 뭘까? 이, 그치, 이. 혹은 잇몸. 또 뭐가 있을까? 수는 뭘까? 평순, 원순 우리 모음체계 할 때, 그치? 입술이겠네. 뭐가 있을까 또?
혀설 그 맞아 이거 혀예요 혀. 후가 그치 여러분들 목 아프면 어느 병원 가요? 이비인후과 가죠. 이비인후과 아니 이비인후과 가죠. 그럼 이거는 목. 자, 이 아자가 뭐냐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다. 그쵸? 어금니아예요. 여기 어금니. 그럼 이제 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건데 자, 그림은 그릴 필요 없어. 자, 요렇게 우리 치아가 있고 여기 잇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천장이 있고 목구멍이 있을 거예요. 혀가 요런 식으로 여기에 살짝 다. 무슨 소리일까? 이 뒤에 느 소리 나지. 해봐 느. 그러면은 혀가 이에 살짝 닿았고 느 소리가 나지. 그치? 혀가 여기까지 살짝 닿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요 혀의 모습이 요렇게 모습이 그려지잖아. 니은. 요렇게 그래서 니은을 만든 거야. 상형의 원리가. 그렇죠? 자, 수는 입술이라고 했어요. 입술 앞에서 보면은 무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지? 근데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얘는 이제 네모. 우리 한자에서도 입 구자 아니? 그치? 요거 입을 나타낼 때는 항상 네모. 입술 네모. 자, 치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혀가 요렇게 여기를 살짝 공기가 지나가도록. 그렇지? 그럼 혀의 요쪽과 여기 이의 요 모습. 무슨 글자? 시옷이 되죠. 그러니까 상형의 원리 요거 이해하면 돼요.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돼. 자, 목구멍 여기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 이응. 됐네. 자, 그럼 어금니아에 있는 글자는 뭘까? 어금니아. 어금니 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치 한번 해봐. Everybody say 안 하면 틀린다. 자, 발음하면 혀가 어떻게 되는 느낌? 여기서 살짝 말리는 느낌이지? 그치? 뭔가 안 나오잖아. 혀가 안 나오잖아. 혀가 말리는 느낌. 이거 무슨 글자? 기역. 오케이. 자, 그래서 아설순치후 외워. 근데 외우고 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글자는 아밖에 없지 않니? 다른 건 다 유추 가능하잖아. 그럼 자, 이제 상형 글자를 바탕으로 여기에 가획의 원리를 써요. 가획. 그치, 획을 가하다. 가획의 원리. 그럼 획을 하나 더 해볼까? 기억에다가. 그치, 키읔이에요. 자, 니은에다 획을 하나 더 해볼까? 디귿. 미음에다 획을 이상하게 더 해줘야 되겠네. 한 달 더 하는 건 아니고. 비읍. 시옷에다 더 해볼까? 지읒. 이응에다 더 해볼까? 그치, 요렇게. 이거 중학교 때 원래 배웠어야 돼.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가액의 원리. 기억에다 하나 더 더할 거는 없어요. 여기 없고요. 디귿에다 하나 더 더하니까 티읒. 비읍에다 더하면 피읍. 지읒에다 더하면 치읒. 또 히읒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액의 원리 여기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가 되겠네. 몇 글자? 14개가 되죠. 14개. 자, 14개 이제 더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국어에 있는데 지금 여기 없는 글자 있다. 뭐가 있니? 현대국어에는 우리 글자를 쓰는데 지금 여기 없어. 쌍자음. 된소리 말고 리을. 그래, 르. 그러면 여러분 찍어봐. 르는 어떤 소리일까? 르 유음인데 르. 우리 유음 같은 경우 우리 조음체계 생각해봐. 바다 가져서의 물로 리를 어떤 소리야? 어떤 위치에서? 혀가 어디에 살짝? 입술 소리 다음에 잇몸 소리지? 그럼 잇몸 소리가 가장 유사한 거 뭐야? 치음이지? 치음에 쓰면 안 돼요. 꼭 기억해줘요. 왜? 혀가 움직이는 소리라서 여기에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체계랑은 좀 다르죠. 자, 그럼 얘는 가획은 아닌 것 같아. 그치? 획을 하나 더 했다고 이 글자가 나오진 않죠. 자, 요거를 우리는 이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체자. 이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합체 형체가 다르다. 형체가 좀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글자도 알고 있니? 삼각형? 반치음. 오케이, 반치음. 그럼 얘는 어디다 넣을까? 치음이래. 이름부터 반치음이래. 그치?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이응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알아? 요거? 여린 이웃은 요거고, 요거 옛 이응이라고 하지. 근데 옛 이응이야, 이응. 자, 이응 소리 우리 응 소리 한번 해볼까? 으 소리 어디서 나는 느낌이니? 어떤 소리에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우리 자 센입천장 말고 여린입천장에서 그와 으가 나죠. 그와 으가 나죠. 이렇게. 그래서 요 예디응은 위에다 써줘야 돼요, 항상. 이체자는 이렇게 세 글자. 그래서 초성은요 이체자 3개까지 해서 18글자예요. 요거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메모만 하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도 이응 같고 여기도 이응 같지? 그쵸? 여기도 이응이고 여기도 이응이지. 그런데 하나는 소리가 있고 하나는 소리가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소리 하라는 거는 어디다 썼지? 여기다 썼지. 얘가 소리가 있어요. 그럼 얘는요 소리 없는 이응이에요. 소리가 없는 이응. 소리 없는 이응이라고요? 소리 없는 이응이 있나? 우리 모음 한번 써봐. 아, 야. 그럼 얘는 소리가 있는 이응이야, 없는 이응이야? 소리 없지. 아, 이럴 때 쓰는 거라고. 모음 하나만 있을 때.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돼. 수학 시간으로 가. 그럼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얘는 반치음. 자, 요건요 여린 이읒. 얘는 옛 이응 이고요. 자,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거 설명할 때 이제 보통 소리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자, 이응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응 소리. 자, 요 이응은요 소리가 없는 이응이에요. 여린 이읒과 히읗은 히읗을 소리 낼 때 조금 더 약하게 내면 돼. 흐 말고 이런 소리야. 정확하게 몰라 사실. 자, 요 반치음이 이제 스도 아닌 것이 즈도 아닌 것이 시옷을 내는데 여기에 얘들아 유성음으로 내죠. 유성음. 이해됐어? 뭔지? 스 말고 목을 울려줘야 돼. 맞아. 영어의 그 즈 소리야. 지브를 할 때. 이해됐어? 울림 소리로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 잡기 편하라고.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초성에 대한, 자음에 대한 얘기였고요. 모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17글자 만들어, 미안해. 18자가 아니지. 17글자 만들었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몇 글자 만들었는지 알아? 네, 이를 가역개혁을 28자를 만들었니? 라고 얘기를 해요. 훈민정음은요 28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성 모음입니다. 자, 모음은 그럼 이제 몇 글자 남았니 우리? 11글자? 11자를 만들 건데, 자, 중성에서도 똑같이 상형의 원리로 상형자를 만들어요. 자, 상형의 원리 뭐를 본떠서 만들어야 되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천, 지, 인. 그럼 자, 땅은 평평하지? 평평하게 그 위에 사람이 서 있어요.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까? 넓은 하늘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점. 이 점을 이제 이름을 뭐라고? 아래, 아. 소리는 무슨 소리? 소리요. 아도 아닌 것이, 어도 아닌 것이, 오도 아닌 것이, 소리. 중간 소리. 자, 여기에 이제 합성을 해줘요. 합성의 원리예요. 합성이란 단어 뭐니? 합쳐서 형성시켜주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상형자를 형성시켜서 만들어주는데, 이 합성의 원리에 적용되는 게 성리학, 유교적 원리인데, 우리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왼쪽에 있으면 뭐도 있어? 오른쪽도 있지. 위도 있으면 아래도 있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지. 그거 뭔지 알아? 음양 오양의 원리?
그래서 이 합성의 원리는 그런 식으로 따져줘서 위와 아래와 왼쪽과 오른쪽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점을 하나씩 찍어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옆에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오, 요렇게 만들어지면 아, 요렇게 만들어지면 우, 요렇게 만들어지면 어. 근데 제가 색깔을 달리했죠. 색깔을 달리한 이유 뭘까? 이게 그치, 양성과 음성의 원리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글자를 초출자라고 얘기를 해. 합성으로 만들어서 처음 출자가 뭐니? 나온다. 만든 글자를 초출자라고 얘기를 해요. 점 하나씩 찍어서. 자, 이어서 제출자. 제출이란 단어 뭐니? 다시. 야, 우리 다음 주까지 레포트 제출해. 그거 아니지. 다시 또 만들어요. 점 몇 개씩? 2개씩. 그래서 만든 글자 뭐? 요, 야, 여, 유. 자, 그러니까 11글자 맞니? 3개 더하기 4개 더하기 4개. 이렇게 11글자. 자, 그럼 우리는 글자에서 초성 있고 중성 있으면은 종성이라는 글자는 종성은 우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 받침 있지. 소리를 만들 때. 근데 종성의 글자가 따로 만들진 않아요. 종성의 글자를 따로 만들진 않았어. 그러니까 형체가 달리 만들진 않았어. 그럼 어떤 글자를 다시 갖다 쓰니? 우리 거기다가 모음을 써, 자음을 써. 자음을 쓰지. 그래서 종성은 종성의 자리는 다시 부, 용, 초, 성의 글자를 다시 써라 라고 해서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개념으로 이 말은 종성만 쓰는, 종성에만 쓰는 글자를 다시 글자는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종성에 쓰는 글자는 초성에 쓰는 글자로 써도 된다. 써라. 귀찮았나? 글자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 종성에만 쓰는 글자 따로 안 만들게. 초성에 썼던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썼던 17글자 있지? 그런 글자들 다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부용인데 용자는 사용해라. 부자는요 다시. 그래서 종성의 글자는 초성의 글자로 다시 사용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만들진 않았다 라는 거.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들, 야, 쌍기역은 여기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지. 쌍디귿은 안 만들었지. 또 모음에서 우리 다른 모음 있지 않니? 또 무슨 모음이 있을까? 이중모음. 뭐 외도 있고 또 애도 있고 애도 있고, 그쵸? 자, 이런 모음들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그럼 얘네들은 뭘까? 라는 얘기를 이따가 우리 개념에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28글자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적을게요. 그럼 사라진 소멸글자, 소멸된 글자 누구? 옛, 이응, 반치음, 여린, 히읗, 아래아. 이렇게 4개가 사라졌다. 소멸된 글자.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니?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지식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으로서 여러분들 개념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 가서 우리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94페이지예요.
자, 94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한글 해석으로 좀 넣어놨잖아요. 그치? 그럼 이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절 단위로 혹은 절 단위로 좀 짧게 읽을 수 있게끔 빗금을 한번 쳐봐. 빗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이 문장 성분 느낌으로 중국과는 달라. 이렇게. 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문장 성분 나누면서 한번 끊어보시길. 그리고 다 하신 분은요, 그렇게 끄는 걸요, 위에서 찾아서 나라 말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한번 똑같이 끊어보시길. 갔다 와. 저도 끊을게요. 이렇게 밑에서 끊은 다음에 위에 가서 한번 쭉 문장 성분 단위로 혹은 읽을 수 있을 만큼 한번 잘라보세요. 자,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제 거 보고 하세요. 제 거 보고. 얼른 해야 돼. 자기가 안 끊으면 이거 절대 해석 못해. 다 나누신 분들은 혹시 뭐 형광펜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형광펜 갖고 밑에랑 여기랑 해석이 좀 다르네. 뭔가 모양이 다르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여기 시옷이 없는데 밑에는 시옷이 없는데 시옷이 쓰였지. 그치? 그리고 밑에는 중국과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중국에 달라라고 했는데 달아라고 쓰였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현대국어랑 우리 중세국어는 서로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그 정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모르면 그냥 찾아도 괜찮아요. 저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 세 줄 정도만. 여기가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전반부 내용이거든요. 오늘 다 못해 어차피. 진짜 재미없겠지. 그치? 이거를 근데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몇 가지 먼저 개념을 얘기할게요. 얘들아, 세종이라고 하는 이 연호가 언제 붙니? 죽고 나서. 그럼 이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죽고 나서 쓰여진 글이에요. 밑에 보니까 언제? 세조 때. 그러면 이 안의 글은요? 안의 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어요. 나란 말씀이 여기부터는 세종대왕이 만든 거고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는 세조 때 붙인 거예요. 훈민정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니?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응. 바른 그렇지. 정자가 바르다, 음자가 소리음, 바른 소리. 훈은요, 훈계하다, 가르치다. 누구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 되게 좋다. 그쵸? 자, 어제라는 거는 뭘까? yesterday. 그렇지. 왕이 만들 때 우리 항상 어자를 붙여. 이건 왕. 왕한테만 어자를 붙이는 거 알아? 자, 암행어사 해석돼?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을 하래. 그렇지. 사자가 우리 사동할 때 사자. 심부름 하는 거. 아, 왕의 심부름 하는 걸 암행어사라고 얘기를 해요. 용포 입잖아. 곤용포. 그 왕이 입으면 뭐가 돼? 어용포가 돼요. 왕한테만 우리가 어자를. 그리고 왕이 돌아가시면 뭐 한다고 하니? 붕어 하셨다고 했지. 그래, 어자는 왕한테만 붙여줘요. 제자는요, 제작했대. 해석됐다. 세종 왕이 만든 훈민정음. 해석 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요 제목에서만 우리 좀 한번 볼게요. 제목에서 보니까 요 이상하다 얘. 그치? 우리 이렇게 안 읽는데 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점은 뭘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 개념들을 앞에서 쭉 정리하고 올 거예요. 자, 앞에 92페이지 펴주세요. 자, 한 중간쯤에 여기다 제목을 쓸 거고, 자, 분명히 우리는 세종이라고 읽는데, 자, 쓰여 있기를 뭐라고 쓰여 있어요? 생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종. 그럼 어디가 달라? 여기가 다르지. 근데 얘는 한자 아니니? 한자. 자, 요런 한자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어는요, 아까 무슨 글자를 만든다고 했어? 초성의 글자와, 그리고 중성의 글자와, 하나 더 종성의 글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종성의 글자는 따로 안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국어는요, 이렇게 소리가 세 개로 나뉘는 삼성이에요. 삼성체계. 초성, 중성, 종성. 그럼 종성만, 우리 중성만 있어도 글자 만들어지니 안 되니? 안 돼? 다시 생각해봐.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이거 말 되지 않아? 아, 야, 우리 여러분들 우유 좋아하는 사람, 이거 음은 몇 개? 2개잖아. 그치? 우유. 자, 모음만 있어도 우리는 글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 한자는 달라요. 중국어는. 이건 국어죠. 근데 중국어, 혹시 여기 중국어 좀 하시는 분 있어요? 중국어 제위 뭐 한다 벌써? 몰라? 중국어는 선생님 이제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중국 유학을 좀 갔다 왔거든. 그래갖고 막 물어봤어. 글자가 달라. 중국어는요, 삼성체계가 아니라 이성이에요. 소리 글자에서는요. 거기에 이제 성조가 붙는 거거든. 근데 중국어는요, 내가 이거 잠깐만, 이게 성모와 음모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러면은 얘네들은 성모와 음모 이 2개 체계가 아니라, 우리에 대응되는 건 뭐 초성이 성모랑 대응되고요, 중성과 음모가 종성과 종성이 음모와 대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글자에서는 종성이 없어도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지. 근데 이거를 대응시킨 한자에서는 이걸 뺀다고 하면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글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볼까? 자, 여기에는 이응이 예디응이 쓰였을까? 소리가 없는 이응이 쓰였을까? 예디응처럼 나와 있지. 그게 이게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래. 근데 요 소리 없는 이응이 쓰여야 돼요, 원래는. 여기 지금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소리 없는 이응. 소리 없는 이응을 그럼 소리를 내라고 여기 쓴 거니, 아니면은 내지 말라고, 안 내도 된다고 쓴 거니?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형식적으로 쓴 거니, 아니면 소리 내라고 쓴 거니? 그렇지. 그래서 이런 소리를 우리는 형식 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식적 종성. 네, 그러면 소리 옵션이 뭐예요? 소리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안 내야 돼. 아, 그러니까 저기다 예비응을 썼으면 내야 되는 거. 안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나중에. 봐봐.
여기 보이니? 야, 생종엉쟁 할 때 종자에다는 예디응 썼지. 그러네. 근데 생자에다는 그냥 이응 그냥 썼지. 이응. 다르지. 이응을 써도. 디테일. 어? 디테일. 디테일? 누구의 디테일? 세종대왕의 디테일? 내 디테일이야. 이거 안 보여줘 아무도. 나 약간 진심이라고 했지. 자, 요 개념을 우리는 씁시다.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 해석해야 되겠죠? 한자음을 표기할 거예요. 한자의 소리를 표기할 거예요. 정운식. 정자 해석 되겠다. 발은 운도 소리예요. 소리. 소리. 우리 뭐 삼행시 할 때 운을 띄워주세요. 이것도 소리잖아. 그러니까 바른 소리의 방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하라는 거야. 동국은 어딜까? 동국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 어디야? 조선이. 조선이야? 맞아. 중국 아니야. 우리 옛날에 해동성국 어디야? 발해지. 발해 우리나라잖아. 조선. 그치? 이쪽. 그러니까 이 동국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중화 사상을 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리 내기 위한 바른 소리예요. 모순 한자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상적인 한자음이에요.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맞아. 중국어를 내기 위한 성모와 음모를 내기 위해서 우리 형식종성까지 써주면서 한번 맞춰줄까? 그러면 이상적이다라는 건 현실과는 같다 다르다? 현실음은 아니에요. 현실적과는 좀 다르다. 현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럼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 세종만 보일까? 훈민정 할 때도 한번 봐봐. 훈민정 우리는 음이라고 내지. 그치? 근데 이 음에는 뭐라고 써있어? 위에 예디응인지 아닌지 빨리 봐봐. 여린이읒이 써있어요.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에 소리가 있어 없어? 없어도 되지만 얘네들 중국어 입장에서 소리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게 무슨 표기라고요? 동국 정식 한자음 표기. 자, 그럼 요렇게 표기된 것들을 우리 빨리 한번 또 찾아볼까? 그럼 이거 동국 정식 표기는 할 때마다 얘기 안 해도 되겠네? 생종, 엉쟁, 훈민정, 뒹기기라고 하는 요것도 한번 쳐주세요.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문장. 백성은 이거 어린 백성은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형식종성 뭐 있니? 아니지. 그냥 백성이라고 읽지? 똑같네. 또 뭐가 있을까? 위하여, 윙하야. 28장을 만들오니 뼈 않게. 자, 요 정도가 이응 형식종성을 써줘갖고 우리가 소리를 인위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거예요. 찾으면 돼 그냥 한자에서. 자, 그럼 다시 요 이상적인 한자음인데 현실적 음과는 좀 다르고요. 최대한 어디에 가깝게 띵귀 이게 현지음과 가깝게. 그렇게 소리를 써주는 것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다 라는 거. 하나만 더. 요거는 나올 일은 없는데, 자, 여린이읒이 종성에 이제 쓰이면은요, 요거는요 음음부호로 썼어야 해요. 동국정식 표기에서도 쓰이고 다른 거 표기에서도 쓰이는데 요거는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일단 가로 따로 얘기는 안 할 건데. 자, 여기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내용 무슨 개념인지 이해됐지?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다가는요 아까 우리 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쵸? 점. 자, 나랏 말싸미 여기 그대로 한번 써볼게. 나랏 말싸 미.
이렇게 돼 있지? 자, 점을 우리는 랏에 몇 개 쓰였어? 여기 사이에 몇 개 찍혔니? 나와 랏 사이에. 응? 하나 찍혔지? 그럼 요 점은 나의 점일까? 라의 점일까? 자, 랏의 점이에요. 그럼 자, 나에는 점이 찍힌 거예요? 안 찍힌 거예요? 안 찍힌 거예요. 자, 말은 몇 개 찍혔어요? 2개. 싸이는요? 안 찍혔고요. 미에는요? 하나 찍혔죠. 자, 뭔가 점이 찍히고 안 찍히고, 자, 요 개념을 우리는 방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점은 뭘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 말의 높낮이에요. 말의 높낮이. 그럼 말의 높낮이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말은 낮을 때가 있고요. 높아질 때가 있고요. 높을 때가 있고요. 요렇게 요런 그래프 하나만 그려주세요. 뚝 떨어지는 건 따로 얘기 안 할 건데. 그러면은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어. 자, 낮을 때를 우리는 평평하게 된다. 평성. 높을 때는 높게 된다. 거성. 자, 올라가면서 내는 소리, 올라가는 상승의 소리다. 상성.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뚝 떨어진 소리로 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성은 그냥 끝! 이런 소리로 짧게 내는 거예요. 짧게. 그럼 이제 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평성은 점 찍지 않아요. 거성이 하나예요. 상성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의 점 2개. 입성은요 따로 찍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계 없어요. 입성은 점과 관련 없어요. 그러면 자, 나란 말싸미에다가 우리 높낮이 표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나는요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무슨 성? 평성. 낮게 밑줄. 랏은요 거성. 높은 소리 위에 밑줄. 말은요 올라간 소리지? 말. 싸는요 평성. 낮은 소리. 그치? 미는요 미안해. 미가 점이 하나지? 네. 나 아까 잘못 썼네. 미안해요. 이렇게 되죠. 요거 소리 내서 읽어봐요. 요거 맞춰서. 아니야, 더 세게 해야 돼. 나라 물 서미. 자, everybody say 나라 물 서미. 해봐. 얼른 해봐. 나라 물 서미. 웃겨? 야, 이거 해야 맞춰. 이거 한 번만 해봐. 이거 기억나지 그래야. 야, 너 그치? 1, 2, 3, 4지. 중국어 같지? 네. 그래서 요 방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가. 야, 이거는 중국어 표기하기 위한 거야. 이건 한자 표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지. 우리 국어에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인정. 근데 나는 이거는 내 관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 난 국어를 사랑하거든. 그러면 좀 이렇게 낮춰보는 거잖아. 야, 단순히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을 만들었다고? 근데 말의 높낮이가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나 누구랑 살고 있니? 당연히 사람이랑 살고 있겠지. 나 누구랑 살고 있니? 우리 집에 누가 있어? 가족이 있겠지. 나는 결혼한 사람 아내가 있지. 우리 아내가 어디 출신이냐면 안동 사람이에요. 경상도. 엄청나 이게. 엄청나 진짜. 와, 나 지금 처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번역해달라고 통역. 진짜 그 정도야. 높낮이도 높낮이인데 그거 익숙하지 않으면은 되게 힘들더라고. 나 서울 태생이거든. 나 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거든. 모든 학교 다. 초등학교. 군대만 저기 철원에서. 군대도 대학 아니야? 군대.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저쪽 어디 말? 남부 지역 말. 경상도, 뭐 전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말에 표준어가 남부 지역에 있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그럼 그 영향이 당연히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있을 때도 있어 없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점은요, 말의 높낮이고요. 자, 심지어는요, 이 상성 같은 경우가 우리 현대국어에 흔적이 남아있다. 아까 점 두 개가 어디에 찍혔니? 말에 찍혔지. 자, 우리 말을 이렇게 쓰고 뒤에 점 두 개 찍으면 이거 무슨 표시니? 장음 표시지. 자, 그러면 야, 말과 말은 달라 할 때 말을 길게 내면 이건 무슨 말이야? 말하는 거예요. 그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말과 이때의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럼 자, 이 상성이 길게 내야 되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대음의 장음으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해됐어? 옛날에는 막 미친 듯이 외웠지. 막 장음, 비음음 이래갖고 비분절음은 해갖고 말, 벌, 배 뭐 이래갖고 밤. 근데 그게 다 이 중세국어를 알면요 그냥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 자, 그럼 방점 얘기는 따로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방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리고 점 두 개 찍힌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하나씩 두 개씩밖에 없는데, 여기 있네. 어여삐도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어여삐 한번 읽어볼까? 높아지다가 낮고 높은 소리네. 자, 어여삐. 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자, 요 정도. 보여 이제? 알고 있으면 보이는 거. 이게 중세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면 보이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공부한다고 머릿속에 남으면 얼마나 좋겠니? 안 되지? 그래서 녹화하고 내가 올릴 테니까 꼭 복습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에서 좀 볼 건데 요런 표기가 좀 눈에 띄어야 돼요. 요런 표기. 비읍, 디귿을 같이 써버렸죠. 자, 그리고 요런 표기. 요런 표기. 좀 현대국어랑 좀 다른 표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 표기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또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자, 표기에 대해서는요. 먼저 가로치고 운용법. 운용법. 운용을 하라는 말은 뭐니? 운용. 그냥 잘 사용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 운용이 뭐냐면 합용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 합용. 아까 우리 합성의 원리는 합쳐서 형성시킨 거 만든 거였어. 근데 합용하라는 거는 뭘까? 용. 그렇지. 합쳐서 이용,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를? 글자들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거 알아서 잘 사용해봐 라고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요 운용은 이제 표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요 표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쓸게요. 연서법과 병서법. 해석해야 되겠다. 연서, 연이 연달아서, 이어서, 서, 쓰다, 이어쓰기. 서자가 쓰기라고 했어요. 병은요? 그렇지, 나란히 쓰기. 병렬 연결 알지? 그때 병자예요. 그러면은 자, 이어쓰기와 나란히 쓰기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 글자 중에서 요렇게 쓴 것도 있고 요렇게 쓴 것도 있고 요렇게 쓴 것도 있지. 뭐가 연서고 뭐가 병설까? 앞에 두 개가 연서고 뒤에 한 개가 병서. 요렇게? 네. 오이야. 요렇게. 왜? 이유는? 뭔가 나란히가 응. 같이 이렇게 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치? 한자로 이렇게 한 줄로 딱 나란히 쓴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자, 옛날에는 우리 글 가로 쓰기였니 세로 쓰기였니? 다 새로 쓰기. 야, 설명 완벽했는데 그때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지. 시기를 고려하지 않았네. 야, 진짜. 차이가. 야, 맞다 틀렸는데 그럼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자, 다시. 옛날에는 세로 쓰기였어요. 자, 세로 쓰기였으니까 봐봐. 요렇게 세로로 가면 나란히 가는 거 맞아? 요렇게 세로로 가면 나란히 가는 거 맞아? 그치. 근데 요렇게 쓰면 이어서 쓰는 거 맞지?
이해됐어? 병서 연서? 야,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자, 병서법이 지금 두 가지네요. 요거는 아까 이응 이응이죠. 그럼 이응 이응 말고 뭘 또 두 개 써줄 수 있을까? 뭐 기억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건요 비읍과 디귿을 더해버린 거네. 혹은 할 따름이니라, 혹시 맨 마지막에 할 따름이니라 글자 보이니?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시읒 디귿이 쓰이지. 그치? 그리고 비읍 시읒 디귿 요런 식으로도 쓰여요. 세 개도 한번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국어랑 좀 다른 게, 자, 여기 병서법의 얘네들 기억은 하나의 의문이 아니라 기억 더하기 기억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합용시켜서 섞어서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 된 소리 기억은 기억 더하기 기억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지. 그럼 자, 연서법의 비읍은요? 비읍 더하기 이응이에요. 이거 한 글자 아니에요. 한 글자 아니에요. 사라진 글자는 맞지만 한 글자는 아니에요. 그럼 자, 여기 다른 애들 이름 두 개를 우리는 또 이름을 지었어요. 자, 요 비읍 디귿 글자를 섞었지? 합쳐서 섞어서 했다라고 해서 합용병서라고 얘기를 해요. 합용병서. 뭔가 글자를 합쳐서 섞어서 썼다. 똑같은 글자를 쓸 때는요, 각자병서라고 얘기를 해요. 연서는 그냥 연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서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요렇게 쓴 글자를 뭐냐면, 자, 요 이응의 느낌이 있는데 요거를 순경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비읍. 순경이란 단어는 뭘까? 음은 소리겠네. 순 어디? 순. 아설 순치후 입술. 경자가 우리 경량 패딩 할 때 가볍다.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로 내는 비읍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이해 안 되지? 그치? 맞다. 그럼 순경은 비읍 말고 뭐 대부분 순경은 비읍 없지만 요런 것들도 있어요. 순경은 미음, 순경은 피읍. 그래서 요 순음에서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순경은 비읍 정도만 알면 되는데, 도대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제가 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1번 어떻게 발음돼? 부부.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여기에 있는 노란색 비읍과 여기에 있는 분홍색 비읍, 여기에 있는 노란색 비읍과 여기에 있는 분홍색 비읍의 소리가 똑같은 소리일까? 아니요. 왜 아니야? 네. 왜 아니야? 길이가 다르. 장단의 소리. 부부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 부부 바보.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안 하지. 파포야 안 하지. 바보야 안 하지. 바보. 야, 터지는 느낌 어디 있어? 처음 얘는 터지는 소리지. 파열음이잖아. 그럼 얘인 건 터질까? 그냥 흘리는. 맞아, 이거 파열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세종대왕이 인식을 한 거야. 소리 천재야 진짜. 소리 천재. 근데 우리는 인식이 안 되지? 네. 안 되지? 나도, 야, 알아. 너무 인식한 척 하지 마. 이거 이해돼요? 하지 마. 나도 이해 안 돼. 나도 이거 소리 구분 못 해.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국제 음성 기호는 구분이 된다. 바보 할 때 파열은 P 쓰고요. 부 할 때는요, B 써야 돼요. 영어로 알파벳으로 하면 소리가 구분이 될 거야. 파보. 이렇게. 파보. 모르겠어? 그럼, 자, 원리를 설명할게. 원리 설명하면 이해 안 되는지 봐봐. 사실 세종대왕은 영어권 사람이에요. 그 영어권 사람이 안 돼.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여기서 울림소리 한번 찾아봅시다. 얘들아, 울림소리. 부부에서 울림소리. 요거 울림소리지. 기억나? 모음은 울림소리라는 거. 자, 그럼 요 비읍의 위치는요. 자, 요 비읍의 위치는요. 울림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비읍을 한번 봐봐요.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뒤에 또 울림소리를 내줘야 되는 위치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후라고 강하게 내기 힘드니까 얘를 어떻게 내라고? 입술 가볍게 여리게 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소리로. 그래서 요 순경음 비읍은요 좀 이런 소리로 내주면 돼요. 울림 소리로. 울림 소리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울림 소리에 대한 개념. 모르겠어요. 울림 소리 알아? 울림소리는 아니에요. 알아? 그럼 울림 소리의 사이에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럼 울림 소리를 내주라고. 근데 저 앞에 거는 울림 소리 있어 없어 앞에? 근데 뒤에 거 있다 치면은 아닌가요? 뭐? 아니 저 앞에 것도 뒤에 거 아니, 신경 앞에 안 거는 쓰고 앞에 거는 뒤에만 하나 있는데 뒤에 거는 둘러싸여 있잖아. 둘러싸여 있잖아. 안경도 둘러싸여 있잖아. 하나밖에 못 없어요? 아예 글자가 없는 거잖아 여기. 여기 아예 없잖아. 그 개념이 아니야. 모르겠어요. 울림 소리가 연결될 때, 울림 소리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가볍게 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그 소리를 그 소리를 좀 세 번째 있는 그 껴있는 비읍이 응. 무슨 비읍? 이때 순경음 비읍. 순경은 그때 이름을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럼 다른 단어 해보자. 야 밥. 밥 맛있겠다. 뭐라는 거야? 그럼 야 얘는 울림 소리 하나지. 네. 근데 이때 비읍. 자, 요 비읍과 소리가 비슷한지 한번 봐봐. 밥. 끝이 어떻게 돼? 밥. 딱 끊어져. 끊어지. 부부. 약간 다르지. 나도 근데 구분 안 돼. 근데 다르지. 그러면 야 환경이 다르지. 그치? 환경이 다르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는 소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세종대왕이 이것까지 인식을 했대. 근데 난 못 따라가겠어. 일단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그러면 제끼더라도 뭘 알고 있어야 돼? 연서법과 병서법. 이해됐니? 알겠어? 예. 자 여기서 이제 합용병서가 소리랑 또 연결돼요. 소리. 자 소리에 대한 개념 어두잠군. 요것도 해석해 보자. 말의 머리. 그렇지. 단어의 머리. 그럼 단어의 머리, 글자의 머리는 어디를 얘기한 걸까? 자, 맞아요. 초성이에요. 자음군, 이거 우리 의문의 변동할 때 자음군 단수나 있었지? 기억나? 그럼 자음군은 무슨 뜻이야? 자음의 군, 무리. 그럼 자음의 무리라는 거는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자,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시가 뭐냐면요. 우리 쌀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요렇게 썼어요. 쌀. 그럼 자, 요 소리, 비읍도 소리가 있는 걸까? 있어요. 시옷도 소리가 있는 걸까? 있는 거예요. 자, 이 흔적이 어디 남아있냐면요. 우리 현대국어에 뭐든지 흔적은 조금씩 남아있어. 자, 그 해에 난 쌀을 우리는 무슨 쌀이라고 하니? 햅쌀이요. 햅쌀이라고 하지. 이상하다. 왜 비읍이 왜 나와? 고대 국어에 고대 그치. 요 중세국어의 요 시옷이 비읍이었다라는 흔적. 하나 더. 자, 우리 조를 섞은 쌀은 뭐야? 야, 이 좁쌀만도 못한 좁쌀. 비읍 어디 갔어? 비읍이 왜 나와? 요 쌀의 흔적. 이해됐어? 그러면 옛날에는 이 초성에서 소리를 2개를 내주는 거를 인정을 해줬구나. 우리 이렇게 쓰면은 이상하지.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냈겠구나라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하나 퀴즈 내보자. 자, 영어 단어에 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몇 음절짜리니? 스프림 우리 영어로. 영어로는 하나 영어로 몇 음절이야? 왜? 모음이야. 그래, 모음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거 몇 음절로 써? 이래서 우리가 영어, 난 이래서 못하는 것 같아. 스프링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우리 어두자음근 인정해주고 써볼까? 어두자음근 인정. 스플레이. 이렇게 써야 돼. 어두자음근 인정했으면. 스프링.
레전드. 뭘 레전드야? 이게 당연한 얘긴데. 왜 들었어요? 어? 아니 어느 장군이 어두 장군은 자음을 2개 이상 쓰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네, 그럼 그냥 합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쳐졌잖아, 그치? 자음이. 네, 합쳐드렸습니다. 쟤는 떼어놓고 링만 따라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근데 그 뭐야? 그럼 얘네들은 음절이 하나로 치잖아. 음절을 하나로 치잖아 지금 여기 모음이 하나니까. 아, 우리 국어는 모음이 기준이에요. 모음이 기준이에요. 알겠지? 모음이 몇 개? 몸이 2개면은 어. 2개로 나. 2개를 썼겠지, 그치? 야 이거는 뭐야? 요 모음 몇 개? 2개. 2개지. 그렇지? 그래서 some, 뭘 이렇게 쓰겠네. 선물. 선물. 자, 어두장군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제 뜻을 할 때 요 부드 요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표기로 얘기해 보자. 자, 표기로 얘기하면은 뭐가 쓰였다? 합용, 병서. 그럼 여기에 소리의 관점은 뭐다? 어두, 자음군이다. 한 글자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2개 이상의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니? 많이 어렵지? 요 부분, 제 뜻을 요 부분이었지. 아유, 더 했다가는 여러분들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야, 오늘 별거 한 거 없었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그리고 방점, 합용병서 연서, 그리고 어두자음군, 그리고 창제 원리,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복습 안 하면 이거 절대 몰라요. 복습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문법적 요소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지금처럼 뭐가 좀 다른데? 뭐가 좀 다른데? 이런 글자 다르지? 이런 글자 다르지? 이런 글자가 좀 달라요. 이런 글자 좀 다르고 요것도 만들다가 아니라 맹간혼이네. 이런 글자 다르고 그래, 야, 만들다. 우리 시골 사는 할머니들 보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 사투리. 사투리에서? 거기서 온 거야. 또 여기서도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은 이건 왜 다를까? 이건 현대국어에서 그럼 뭘로 해석될까? 라고 하는 정도. 자, 하나 더 과제는요, 위에다가요, 해석을 써보세요. 해석 보고 쓰면 되겠지? 어떻게 써야 돼?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 의를 하나 넣어주세요. 미안해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 달라 맞춰서 써줘. 알겠지? 얘들아, 원래 체험 플러스 조사는 붙여쓰기지만 그거 개무시. 특별히 허용. 예외 허용해줄게. 중세 국어. 자, 그렇게 해서 해석을 위에다 써오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대응시키면서 맞춰서 설명할 거니까.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아니, 숙제가 어렵니? 야, 밑에 답지가 다 있는데. 알겠지? 자, 그렇게. 아니면 지금 써. 야, 지금 쓰자. 숙제 안 할 거니까 지금 쓰자. 지금 쓰자. 응? 혼자서 할 응. 지금 쓰자. 난 쓸게. 나 어차피 10분까지 있어야 돼. 어여뿐 아니야. 저기 12, 13, 14, 15. 12가 토요일이지.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 빠지고, 그리고 14일에 월요일 수업 빠지고, 월요일 그러니까 국어 수업이 빠져서
안목도 나는 아니 14일까지 15일 광복절까지. 12, 13, 14, 15. 그래서 토요일 수업 있는 사람은 없어지고요. 영어도 빠지네. 그래서 월화 수업 빠지고 우리 월요일 수업이 빠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시간을 좀 길게. 이날. 너무 빠졌는데 다음 주는 이거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쓰면은 뭐 해석을 다 썼을 것 같아요. 아야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이거 하나 설명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 다시 미안해. 이거까지 설명했어야 돼.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 중세국어의 단모음. 자,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 모음 체계인데 우리 아까 모음 체계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 상형자부터 초출, 제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이 단모음은요 상형자랑 초출자까지만 써주면 돼요. 상형자랑 초출자. 그럼 몇 글자니? 단모음 7글자 그치 상형 초출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자 우리 성리학적 원리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 모음으로 나뉘어요. 자 양성 모음 우리 한번 써보고 음성 모음 써보자. 뭐가 있을까? 양성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럼 아와 대비되는 음성은 또 오와 대비되는 음성은 오. 이제 누구 남았니? 상형 글자 남았지. 그럼 누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래아가 양성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비되는 게 하늘과 대비되는 건 뭐야? 땅. 그치. 이는요? 이가 중성. 그러면 자 단모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글자에서 예를 들어서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애라고 읽으면 안 돼. 이중모음이다. 어떻게 읽어야 되니? 플러스 이예요. 어이. 자, 내가 있어요. 네. 이거는요. 플러스 이로 읽어야 돼요. 단모음이 7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요런 글자가 나온다. 요런 글자가 나온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 키위, 제, 왜, 해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얘는 꼭 분리해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보일 거고 요 중성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까지 오늘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